어떠나요? 자연스럽죠? 전 미용실을 별로 가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잘라요. 이쪽은 좀 많이 잘리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전 마음에 들어요. 내가 자른 거니까. 오늘은 국제관계 이론에서의 막스주의를 얘기해 볼 텐데요.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경제적 요인과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주류 국제관계 이론인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국제적 불평등,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핵심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Economic Determinism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막스주의는 국제정치의 근본 원인이 경제적 요인에 있다고 봅니다. 즉, 국가 간 관계는 군사력이나 권력 투쟁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유한 국가, 즉 선진국일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한 국가, 개발도상국은 서로 간 불평등이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계급 투쟁입니다. Class struggle. 국제 사회에서도 자본가 계급, 예를 들어 부유한 엘리트, 다국적 기업, 강대국 등이 있겠죠. 그리고 노동자 계급, 개발도상국, 빈곤층, 저개발국의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국가 간 관계를 국가 단위가 아닌 계급 단위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갈등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대립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종속이론인데요. Dependency Theory라고 합니다. 막스주의에서 파생된 종속이론은 세계경제가 중심국, 코어국이라고 하죠. 중심국과 주변국, Periphery라고 하죠. 주변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변국은 중심국의 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주변국은 선진국과 같은 중심국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며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 예를 들어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있죠.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막스주의의 주요 사상가와 이론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국제관계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계급 갈등을 낳고 결국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국가 간 관계보다는 국내 계급 구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비판이 있는데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막스주의적 시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돌아가며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가 빈곤국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해석합니다.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인데요. IMF,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공식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돕는다고 하지만 막스주의자들은 이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배하는 도구로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IMF가 빈국의 구조조정, 예를 들어 긴축 정책이나 노동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의 금융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방식이라고 분석이 된다는 거죠. 신식민주의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식민지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선진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식민주의라는 것이죠. 니오콜로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자급자족이 아닌 선진국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되며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국가의 역할을 가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현실주의와 비교했을 때 막스주의는 국가를 단순히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는 단순한 계급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행위자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있을 수 있어요. 막스주의는 국제정치를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념, 안보, 문화적 요인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죠. 어제 구성주의를 배웠어요.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배웠죠.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가 잇따랐어요. 막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체제로 공산주의를 제시했지만 소련 그리고 중국의 마오이즘 이렇게 현실 공산주의 체제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죠. 경제 실패, 독재, 인권 탄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국제질서를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자본주의와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는 중요한 학문적 전통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막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경제적 요인과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막스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국제관계 이론을 들고 와볼게요. 댓글로 공부하고 싶은 국제관계 이론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머리를 좀 제가 셀프 커트를 해봤는데 밥 먹어.